배움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심층 분석 시간에도 아주 흥미로운 텍스트를 하나 들고 왔는데요. 네, 오늘 다룰 작품은 바로 사승원 작가의 단편 콘트 발췌본입니다. 제목이 무려 정교 유착과 낙수 효과, 굴비 상자 속의 비밀입니다. 와, 제목부터가 약간 심상치 않죠. 맞아요. 오늘 우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평범한 남녀 커플이 좁은 거실에서 치킨을 먹으면서 나누는 대화가 어떻게 거대한 정치 사회적 부패를, 그러니까 정교 유착이죠. 이걸 날카롭게 찌르는지 분석해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동시에 이 청년 세대의 씁쓸한 절망을 어떻게 블랙 코미디로 승화시켰는지 그 문학적 장치들을 낱낱이 해체해볼 예정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확실히 짚고 넘어갈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이 작품이 정치적 부패나 부자 감세, 사이비 종교 같은 다소 민감할 수 있는 현실 정치의 테마를 문학적 소재로 쓰고 있는데요. 네. 저희 두 사람은 우파나 좌파, 그 어떠한 정치적 입장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저희는 철저히 중립을 지킵니다. 오직 이 원문이 담고 있는 문학적 풍자와 아이디어만을 아주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전달할 거라는 점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께 명확히 약속드립니다. 네, 이 방송은 텍스트의 문학적 분석에만 집중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하나씩 짚어볼까요? 무대는 어느 평범한 거실입니다. 네, 32세의 예비신랑 오리온, 그리고 30세의 예비신부 장미가 소파에 앉아 있죠. 이 두 사람의 상황 묘사가 진짜 피부에 확 와닿습니다. 오리온은 노트북을 켜놓고 이번 달 고지서들을 보면서 미간을 찌푸린 채로 계산기를 막 두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장미는 스마트폰으로 소액 서민대출 한도를 조회하면서 한숨을 푹푹 내쉬고 있어요. 그 탁자 위에는 편의점에서 사온 캔맥주랑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치킨 조각이 덩그러니 놓여 있죠. 저는 이 오프닝 장면이 참 약간 공격적일 정도로 현실적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작가가 굳이 이렇게 평범하고 팍팍한 설정을 첫 화면으로 잡은 이유가 뭘까요? 그게 바로 이 작품이 앞으로 다룰 거대한 담론을 지탱해주는 아주 훌륭한 빌드업이기 때문입니다. 빌드업이요? 네, 거시적인 경제 지표나 국가 정책을 우리가 논하기 전에 작가는 그게 개인의 삶에 어떤 형태로 떨어지는지를 시각적으로 먼저 빡 보여주는 거예요. 대출 한도를 조회하는 스마트폰이나 식은 치킨 같은 소품으로요? 그렇죠. 이 소품들은 현재 30대 초반 청년들이 직면한 경제적인 쪼드림을 단숨에 설명해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이 미시적인 현실의 답답함이 인물들의 대화를 통해서 거시적인 경제정책에 대한 분노로 확장되죠. 맞아요. 장미의 대사를 보면 월급은 제자리인데 담배세, 주류세, 건강보험료는 다 올랐다고 불평하거든요. 철저하게 체감 물가랑 서민 증세에 대한 불만이네요. 네, 그러자 오리온이 맞장구를 치면서 부자들 종부세랑 상속세는 수조 원씩 깎아주면서 그 구멍을 서민들 주머니 털어서 메운다고 우라통을 터뜨립니다. 대화의 흐름이 정말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 들어가네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제목에 나오는 낙수 효과인 것 같습니다. 네, 트리클다운 이펙트죠.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부유층 세금을 깎아주고 부를 늘려주면 그 부가 넘쳐흘러서 결국 바닥에 있는 서민층에게도 경제적 혜택이 돌아간다는 이론이잖아요. 네,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지금 이 거실 상황은 그 이론이랑 정반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네요. 그 모순이 바로 작가가 겨냥한 첫 번째 비판점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야 하는데 오리온과 장미의 현실에서는 오히려 아래에서 물을 퍼올려서 위로 갖다 바치는 형국인 거죠. 당장 다음 달 월세랑 대출 이자 걱정해야 하는 이 사람들한테는 부자 감세 뉴스가 그냥 화나는 정도가 아니라 생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 오프닝이 정말 영리한 이유는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의 즉각적인 공감을 이끌어내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여러분도 카드 명세서 보면서 한숨 쉬어본 적 분명 있으실 테니까요. 거대한 국가정책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평범한 청년들의 거실 탁자 위로 뚝 떨어지면서 몰입도가 확 올라가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아주 기막힌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로 분노하고 있을 때 TV 뉴스에서 속보가 나옵니다. 충격적인 반전이죠. 네, 논란이 됐던 그 부자 감세 정책의 진짜 배후가 밝혀졌는데 그게 유능한 경제학자나 이익 집단이 아니라 무려 하빌교라는 사이비 종교였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진짜 황당한 전개잖아요. 뉴스를 들어보면 이 하빌교가 감세 혜택을 받는 대자산가들한테서 거액의 헌금을 받아서 특정 정당의 정치자금으로 상납을 해왔다는 거예요.
네, 오리온이 이 기막힌 상황을 완벽하게 요약해주죠. 국민들 등골 빼서 사이비 종교 부흥회를 열어준 거네. 라고요. 이 설정이 문학적으로 굉장히 대담한데요. 부패의 배후를 하필이면 사이비 종교로 설정한 작가의 의도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매력적인 포인트는 바로 작가의 풍자 방식입니다. 현실 정치의 유착 관계를 그냥 뻔한 기업과 정치인의 뇌물 스캔들 정도로 그렸다면 평범한 고발성 이야기가 됐겠죠. 맞아요. 그런데 작가는 이걸 정교 유착, 그것도 상식적으로 아예 납득이 안 되는 사이비 종교와의 결탁으로 비틀어 버립니다. 이건 대중들이 현실 정치나 정책 실패를 바라보는 깊은 불신을 극대화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삶을 파탄내는 정책들이 도무지 이성적인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되니까 차라리 사이비 종교에 홀렸다고 하는 게 말이 되겠다. 이런 극단적인 은유인 셈이죠. 극단적인 블랙 코미디 설정을 통해서 현실의 부조리를 돋보기처럼 확대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 가장 비논리적인 해답을 던진 거네요. 이 풍자는 뉴스가 이어지면서 시각적으로 더 강렬해집니다. 네, 그 특검 수사 결과 발표 장면이요? 맞아요. 하빌교 교주란 유착된 정당 지도부가 전원 긴급 체포돼서 포승줄에 묶인 채 줄줄이 압송되는 장면이 TV에 나옵니다. 그때 오리온의 반응이 재밌죠? 치킨 다리를 허공에 휘두르면서 환호하잖아요. 저기 굴비 두름처럼 줄줄이 엮여서 끌려가는 꼴 좀 보라고. 아주 제철맞은 굴비 풍년이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역동적으로 잘 쓰였다고 생각해요. 시각적인 대비가 아주 확실하죠. 권력의 정점에 있던 자들이 하루아침에 굴비 엮이듯 끌려가는 모습이랑 그걸 보며 치킨뼈를 흔드는 평범한 청년의 모습이 묘하게 교차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 환호 속에서 장미가 아주 뼈있는 한마디를 던집니다. 맞아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요. 장미가 캔맥주를 마시면서 차갑게 말하죠. 굴비는 밥상에라도 오르지 저 인간들은 우리 인생을 통째로 훔친 도둑놈들이잖아. 이 짧은 대사가 주는 카타르시스가 엄청납니다. 작가의 날카로운 언어 유희가 돋보이는데 서민들 밥상에 오르는 친숙한 굴비를 부패한 정치인들의 말로에 비유한 거잖아요. 나는 소액 대출 앱이나 뒤지고 있는데 저 권력자들은 교주 앞에서 수조 원대 부자 감세를 헌납하고 있었다니? 장미의 그 차가운 분노는 단순한 통쾌함을 넘어서 청년 세대의 깊은 허탈감을 대변합니다. 작가는 이 굴비 비유를 통해서 아무리 대단한 권력자라도 결국엔 우리 밥상에 오르는 죽은 생선만도 못한 존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결국 밥상에 진짜 굴비가 아니라 식은 치킨만 있다는 게 또 씁쓸하네요. 네, 역설적이죠.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는 하이라이트인데요. 뉴스가 갈수록 가관입니다. 네, 그 부적 이야기 말이죠. 맞아요. 사이비 교주가 정치인들한테 1억 원짜리 합공 부적이 가는 걸 주면서 밤마다 기운이 합쳐져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했다는 황당한 보도가 나와요. 오리온이 그걸 듣고 1억이면 우리 대출 원금 절반을 갚겠다고 분통을 터뜨리죠. 청년들한테는 목숨줄 같은 돈인데 저들한테는 미신에 쓰는 푼돈이라는 게 진짜 화나는 포인트잖아요. 그런데 이때 장미의 반응이 완전히 예상 밖이죠. 네, 장미가 목소리를 낮추더니 분노한 오리온의 셔츠 단추를 장난스럽게 만지면서 유혹을 시작합니다. 텍스트의 장르가 여기서 실시간으로 변모합니다. 팍팍한 사회 고발극에서 순식간에 섹스 코미디, 로맨스 코미디로 급선회하는 아주 절묘한 지점이죠. 저는 장미의 대사에서 빵 터졌습니다. 저 부패한 놈들이 유착해서 나라 망칠 때 우리는 좀 더 생산적이고 건전하게 밀착해야지. 그러면서 리모컨으로 TV를 툭 꺼버려요. 네, 그리고 오리온한테 이제부터 장미와 오리온의 밀착 수사 시간이다. 묵비권은 없고 은밀한 비자금을 낱낱이 압수수색해주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작가의 언어 유희가 진짜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부패한 권력의 유착을 사랑하는 연인의 밀착으로 뒤집고 뉴스에 나오던 압수수색, 묵비권, 비자금 같은 삭막한 법률 용어들이 침실의 은밀한 로맨스 용어로 확 바뀌는 그 언어적 쾌감이 대단하죠.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이 대목에서 커플은 부패한 권력이 독점했던 하빌교의 그 하빌이라는 단어를 자신들만의 진정한 하빌로 되찾아옵니다. 하빌교의 하빌을 개인의 사랑으로 가져온 거군요. 네, 사회적인 좌절감이나 무기력함을 개인 간의 연대와 사랑으로 극복하려는 청년들의 아주 건강한 생명력을 보여주는 명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침실로 사라지고 거실에는 탁자 위 조명만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마지막 작가의 시각적 묘사가 인상적인데요. 거실 탁자 위에는 굴비 대가리처럼 발라진 치킨 뼈만 덩그러니 남아있었다.
라는 문장이죠. 처음에는 그냥 먹다 남은 퍽퍽한 음식이었는데 대화를 다 거치고 나니까 어느새 부패한 정치인들의 비참한 말로를 상징하는 굴비대가리로 변해 있는 거예요. 연극의 마지막 장면처럼 잔상이 길게 남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일상과는 어떻게 맞닿아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우리도 매일 답답한 뉴스와 정책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오리온과 장미처럼 분노하기도 하고 무기력해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작품은 유머와 해악으로 그걸 이겨내는 방식을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네. 작가가 정교유착이나 낙소효과 같은 아주 무거운 사회 비판을 이런 가벼운 콩트로 틀어낸 솜씨를 칭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한바탕 크게 웃고 넘기는 유머가 부조리를 찌르는 가장 강력한 비판의 무기가 된다는 걸 증명한 거죠. 무거움을 가벼움으로 전복시키는 힘이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기 전에 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질문인가요? 장미가 뉴스를 보다 말고 TV 꺼라고 단호하게 말하면서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둘만의 세계로 들어간 그 행위의 이면을 짚어보고 싶습니다. 아, 그게 승리가 아닐 수도 있다. 네, 겉보기에는 부조리한 세상을 비웃는 소시민이 유쾌하고 건강한 승리처럼 보이죠. 하지만 시각을 조금 비틀어 보면 너무나 압도적인 사회적 절망 앞에서 결국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씁쓸한 현실 체념의 은유일 수도 있습니다. 공적인 분노를 접어버리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인 개인의 작은 방, 그곳의 행복으로 도피해버리는 무기력함의 표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와, 통쾌한 결말인 줄만 알았는데 그렇게 보니까 굉장히 서늘한 은유가 될 수도 있겠네요. TV 꺼라는 한마디에 분노를 넘어선 체념이 섞여 있을 수도 있다니? 네. 거대한 부당함 앞에서 TV를 끄는 행위가 과연 건강한 심리인가 아니면 백기투양인가 하는 도발적인 생각거리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라면 어떠신가요? 분노로 가득한 뉴스가 흘러나올 때 리모컨을 들어 단호히 TV를 끄고 여러분만의 안식처로 향할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그 불편한 분노를 마주할 것인지. 참 어려운 문제죠. 네, 이 서늘한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 각자의 고민으로 남겨두며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꽁트, 정교유착과 낙수효과, 굴비 상자 속의 비밀. 등장인물, 오리온, 32세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별자리처럼 밤하늘을 보며 정의를 꿈꾸지만 현실은 뉴스 보며 우라통이 터지는 타입. 장미, 30세 예비 신부. 꽃처럼 화사하지만 때로는 가시 돋친 입담을 자랑하는 현실주의자이자 사랑꾼. 무대, 거실 소파. 장미는 스마트폰으로 소액 서민 대출 한도를 조회하며 한숨을 내쉬고 있고 오리온은 노트북으로 이번 달 고지서를 보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탁자 위에는 편의점표 캔맥주와 식어버린 치킨 몇 조각이 놓여 있다. 장미, 짜증 섞인 한숨. 오빠, 진짜 말도 안 돼. 월급은 제자리인데 담배세에 주류세. 이제는 건강보험료까지 야금야금 다 올랐어. 서민 증세는 이렇게 칼같이 하면서 대출 금리는 왜 이 모양인 거야. 오리온, 노트북을 덮으며 그러게 말이야. 부자들 종부세랑 상속세는 수조 원씩 깎아준다고 난리더니 결국 그 구멍을 우리 같은 서민들 주머니 털어서 메우는 거지. 우린 지금 당장 다음 달 월세 대출 이자 내기도 버거운데. 뉴스 앵커, VO 충격적인 특검 수사 결과입니다.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부자 감세 정책의 배후에 사이비 종교 합일교가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합일교는 감세 혜택을 받는 대자상가들로부터 거액의 헌금을 거둬들여 특정 정당의 조직적인 정치 자금을 상납해왔습니다. 장미, 눈이 휘둥그레지며 어머, 오빠, 저것 봐.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지 이제야 답이 나오네. 오리온, TV에 집중하며 와, 소름 돋는다. 그러니까 저 정당이 부자들 세금 깎아준 게 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합일교 교주 주머니 채워주고 그 대가로 뒷돈 받으려고 했던 짓이야. 국민들 등골 빼서 사이비 종교 부흥회를 열어준 거네. 뉴스 앵커, VO. 현재 특검은 합일교 교주와 유착된 정당 지도부 전원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포승줄에 묶여 줄줄이 구치소로 압송되고 있으며 오리온, 치킨 다리를 들고 TV를 향해 휘두르며 하하,
저거 봐. 야, 장미야. 저 꼴 좀 봐라. 저기 굴비 두rum처럼 줄줄이 엮여서 끌려가는 꼴 좀 보라고. 와, 아주 제철 맞은 굴비 풍년이다. 풍년. 대가리부터 꼬리까지 아주 꽉꽉 눌러 엮어놨네. 장미, 맥주를 벌컥벌컥 마시며 굴비는 밥상에라도 오르지. 저 인간들은 우리 인생을 통째로 훔친 도둑놈들이잖아. 우리가 대출에 삐지면서 피눈물 흘릴 때 저것들은 하빌교 교주 앞에서 무릎 꿇고 앉아 부자감세 부적이나 쓰고 있었다니. 진짜 나라가 사이비에 잡아먹혔었네. 오리온. 그러니까 말이야. 민생은 개뿔. 하빌교랑 손잡고 복채나 챙기고 있었으니 저 정당은 이름도 하빌교 출장소로 바꿔야 해. 아주 싹 다 감방 가서 평생 굴비처럼 천장에 매달려 있어야 정신을 차리지. 장미, 오리온의 팔을 슬쩍 잡으며 목소리를 낮춘다. 근데 리온 오빠, 뉴스 아까 봤어? 저 교주가 정치인들한테 1억짜리 합공 부적을 주면서 밤마다 기운이 합쳐져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했다며? 오리온, 코웃음 치며. 참나, 그런 말도 안 되는 미신에 속아서 나라 돈을 빼돌려? 진짜 저질스러운 놈들이야. 그 1억이면 우리 대출 원금의 절반은 갚겠다. 쯧쯧. 장미, 오리온의 귓가에 입술을 가까이 대며. 근데 오빠, 저 사람들은 가짜 기운 받으려다 감방 같지만 우리는 진짜 기운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오리온, 당황하며. 무슨 기운? 장미, 장난스럽게 오리온의 셔츠 단추를 만지며. 우리 오늘 생활비 계산하느라 스트레스 너무 받았잖아. 저 부패한 놈들이 유착해서 나라 망칠 때 우리는 좀 더 생산적이고 건전하게 밀착해야지. 오리온, 얼굴이 붉어지며. 장미야, 지금 TV에서 정교유착 수사 발표 나오는데. 장미, 리모컨을 눌러 TV를 끄며. TV 꺼, 이제부터는 장미와 오리온의 밀착 수사 시간이야. 묵비권은 허용 안 되고 오빠의 모든 은밀한 비자금을 내가 낱낱이 압수수색해줄게. 오리온, 침을 꿀꺽 삼키며. 그럼 나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야겠네. 영장 없이 들어와도 언제든 환영이야. 장미, 오리온을 침실 쪽으로 밀며. 당연하지. 오늘 밤은 생활비 서민 대출 찾는 거 걱정 말고 우리만의 진정한 합의를 이뤄보자고. 오빠는 나만 믿으면 돼. 두 사람이 엉겨붙어 침실로 사라지고 거실 탁자에는 굴비 대가리처럼 발라진 치킨뼈만 덩그러니 남은 채 조명이 서서히 꺼진다. 막